7만전자 언제 8만전자 복귀하게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 오르고 빠지는지, 왜 오르고 빠지는지 기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반도체 업황 이해하십시오. 삼성전자 바이, SK하이닉스 바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7만전자일까요? 이걸 알려면 메모리 업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가, 계약가 그래프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며 EXI 지수며 너무 어렵고 뭐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한 번만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낙입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바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시켰고, 중립의견에서 매수 의견으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CLSA는 17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HSBC 18만 5천원, 노무라는 무려 22만원. 이 밖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 목표가 제시와 함께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왜 갑자기 상향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작년 8월에만 해도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메모리한테 고맙지만 이제 쉬어가야 할 때라고 분위기 깔다가 대뜸 겨울이 온다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도 낮추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 8만 8천원 잡고 팔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외국계면 다냐? 뭔데 니네가 오르니 많이 무당질이냐? 무얼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 대서특필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국내 증권사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이 의견을 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반영이 클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IB의 아시아 투자 전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코스피는 뭐다? A world-class product. 반도체 산유국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채워진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보시면 상장 시가총액이 1825조로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삼성전자 500조, SK하이닉스 대충 100조로 잡았을 때 이들 비중만 해도 무려 33.3333%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성립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달리 말하면 메모리 업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코스피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큰손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일종의 풍량계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목표가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매수 의견을 내놓는지 매도 의견을 내놓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 근거로 사라 마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는 반도체 현물가와 계약가 그래프입니다.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계약가 그래프이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현물가거든요. 사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현물가인데요. 이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또는 내려가고 있느냐, 요것만 지켜보더라도 대충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물가는 현장에서 거래되는 메모리 가격을 의미합니다. 계약가는 많은 물량이 수개월 단위로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현물가는 현재 수요 공급 상황을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저분하게 나타나고 하면은 계약가는 이를 좀 더 후행적으로 반영해서 계단식으로 오르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물가가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다, 계약 가격에 근접하게 붙기 시작했다, 현물가가 계약가를 우돌고 있다, 프리미엄이 붙었네, 그러면 조만간 계약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도 올라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물가 그래프가 계약가 위로 치솟기 시작했던 게 2019년 11월 그리고 2020년 12월쯤이에요. 삼성전자 주가도 2019년 12월과 2020년 11월에 어마무시한 속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현물가가 계약가보다 올라가려는 조짐이 보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해야 할 때란 이야기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주요 고객사 반도체 재고 수준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거래 강도를 파악한다거나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을 살펴본다면,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계획을 따져본다면, 즉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현물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현물가 그래프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낸드와 D램 모두 꼬리를 말아 올린 상태입니다. 이건 DXI 지수라고 D램 칩의 현물가를 곱한 지수 차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가파르게 위로 치솟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계 증권사만 바이 리포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어요.
한창 더운 8월 달에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제일 추울 때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주가가 시장 상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흐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올라가는 걸까요? 코스피가 3,000선이 깨지고 2,900선이 깨지고 마침내 2,800선이 깨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5,000원 아래로, SK하이닉스는 11만 원대로 같이 주저앉았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주식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총액이 12조 원입니다. 작년 국내 전체 공모 총액이 21조 원이었거든요. 절반을 넘어가요. 코스피 200 전체 상장 시총이 1,800조 원대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비중이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새 종목이 편입될 예정인 거예요. 이런 걸 대형 IPO발 수급 악재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은 인덱스 펀드가 수십조 원이 있어요. 그냥 전체 상장 시총에서 각 종목의 비중만큼을 기계적으로 팔고 사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서 12조 조달해 오면서 수급이 한번 빠지고 70조 또는 100조짜리가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니 또 수급에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들은 공룡급 IPO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연준이 올해 행보에 대해서 매파적인 전망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부러졌다고 지금 뉴스가 난리가 났어요. 일단 연준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할 거야, 회수해 갈 거야 라는 전망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1월 중으로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FOMC 이벤트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긍정적인 전망을 마음껏 반영하기가 어려운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이후로 메모리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현물가랑 계약가 그래프 보시면은 이미 현물가가 계약가에 붙었어요.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올해 중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모두 수익성이 올라가서 평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는 시각이 아주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걸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 기업인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해 볼 테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 당나귀였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